지난번에 내가 그 재고 관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그 단일 주문 모형. 그래서 그 신문 가파는 모형을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수익표 계산을 해서 단 한 번만 주문하는 그 주문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모형은 계속 재주문해 가면서 재고를 보충해 가는 그런 재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사실 이런 재고 보충의 재고 관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 한 번 주문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재고 보충 시스템이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재고 관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EOQ를 공부를 했는데 그 재고 보충 시스템의 가장 단순한 그런 모형입니다. 이 주문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소비돼서 이런 톱니 모양의 재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이 확정적이고 일정하다. 그래서 약간은 비현실적인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재고를 보충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EOQ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모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는 이 재고의 그 소비 패턴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다. 직선이 아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놓으면은 그게 소비되는 게 소비량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톱니 모양으로 해서 재고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또 재고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어쩔 때는 또 이만큼 소비되고 또 다시 재고가 들어. 그래서 이제 이 직선, 대각선 직선 모양이 아닌 이제 그런 게 그 소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이렇게 그린 거고 이게 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리드 타임도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어쩔 때는 뭐 한 3일 걸렸다가 어쩔 때는 일주일 걸렸다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보다 현실적인 모형의 상황을 우리가 재고 보충 시스템으로 한번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재고 보충 시스템을 또 이렇게 한번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라는 게 주문량과 주문 시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문량과 주문 시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느냐. 이제 주문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정량이라고 그러고 주문 시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정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문량이 또 비정량인 경우, 정량이 아니면 일정하지 않아요. 주문 시기도 비정기, 일정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주문량과 주문 시기 관점에서 네 가지로 이 재고 보충 시스템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EOQ,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EOQ 모형이 정기 정량의 재고 보충 시스템입니다. 주문점 모형은 주문량은 정량이지만 주문 시기가 비정기적인 그런 모양이고 목표 재고 시스템은 주문 시기는 일정하지만 주문량은 일정하지 않은 비정량인 그러한 재고 보충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주문점 시스템을 보고 그 다음에 목표 재고 시스템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문점 시스템 어떤 경우에는 뭐 민맥스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민맥스 시스템.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 이게 재고 수준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이제 추가된 게 이 안전재고라는 게 추가가 돼 있어요. 안전재고. 그래서 오늘은 또 안전재고 이야기도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는 그 시기, 그 주문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주문 시기가 이 주문점에 의해서 정해져요. 다시 말해서 재고 수준이 이 주문점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발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리드 타임 후에 이게 이제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시점은 주문점으로 정해지고, 주문 시기가 주문점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발주량은 일정하게 어떤 Q만큼, 일정 양만큼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 시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재고 수준이 언제 이 주문점으로 떨어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만큼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주문점에 도달해서 발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만큼 시간 흐른 후에 주문점이 돼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문량은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 그래서 주문량이 일정하니까 이 최대 재고 수준은 항상 일정해요. 같아요. 왜냐하면 주문점은 고정돼 있죠. 거기에 주문량도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문점에다가 주문량을 더한 거. 이게 이제 최대 재고 수준인데, 여기 있는 실선은 창고에 있는 재고 수준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대 재고 수준이라는 것은 창고에 있는 재고량에다가 내가 발주한 양을 더한 것이 최대 재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내면은 이제 그것도 나의 재고로 생각을 해서 재고량을 계산해 놓은 것. 그게 지금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최저 재고 수준은 이 주문점입니다. 이게 미니멈이에요. 그리고 최대 재고 수준은 이쪽 이 점선입니다. 이게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 수준이 여기고 맥스 수준이 여기다. 그래서 민 맥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문점 시스템을 좀 더 알아보겠는데, 여기에 이제 안전재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봤던 그 안전재고, 지금 이게 이제 안전재고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재고 수준이 이만큼 이렇게 있어가지고 항상 이 안전재고 수준보다 주문점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주문점을 정하려면은 안전재고량을 정한 후에 이 주문점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문점 시스템은 두 가지를 정하는데, 바로 이 주문점하고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이 발주량 이겁니다. 발주 시기가 주문점에서 정해지고 발주량이 또 정해지고. 그래서 재고 관리는 그 두 가지거든요. 어디나 언제 몇 개를 주문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재고 관리의 가장 큰 이슈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MRP에서도 결국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종속 수요일 때 이야기였죠. 여러분 실습해 봤으니까 이제 잘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주문점 이야기를 좀 합니다. 주문점. 그런데 이제 주문점을 하기 위해서 이 안전재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재고 수준이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랬지만은 이제 여기에 주문량이 입고가 되면은 재고 수준이 이렇게 이제 직선이 아닌 형태로 재고가 떨어지겠죠. 근데 재고 수준이 주문점이 됐을 때에 이제 발주를 하는데, 그러면은 발주에서 입고될 때까지 이제 이게 리드 타임이죠. 이 리드 타임 기간 동안에는 이 주문점에 있는 그 재고량으로 이 수요를 커버해 줘야 돼요. 수요가 왔을 때 그 수요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량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리드 타임 기간 동안에 수요가 얼마가 일어날지 그거는 사실 확정적이 아니에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대략 이렇게 이제 수요가 발생해서 재고 수준이 이 정도 떨어지겠다 한다면은 이 평균 수요는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는 이만큼이 되죠. 이만큼이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이 이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재고 수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평균보다 수요가 적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수요가 발생한다면은 그때 재고 수준은 이만큼이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요는 이제 이 구간이죠.
이 정도 양이 수요가 발생한 양이에요. 어쩔 때는 이렇게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요가 발생해서 재고 수준이 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 주문점보다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마이너스 재고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고, 이제 고객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가겠다 하는 그런 그 백오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백오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재고라고 그러는데, 이만큼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발생한 총 수요량은 이제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 아주 많이 발생한 이만큼이 되겠죠. 수요량. 그래서 그 수요량이 주문 리드 타임 기간 동안 얼마나 발생할 건가,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대략 확률 분포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정도의 확률 분포 함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요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확률 분포 이 모양은 리드 타임 후에 입고될 시점의 재고 수준의 빈도수입니다. 어떤 경우 그 재고 수준이 이만큼 있을 확률은 이만큼인데, 평균치 정도의 재고 수준이 있을 확률은 좀 빈도수가 제일 높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산이 높은 꼭대기 점에 있겠죠. 그래서 대략 이런 어떤 정규 분포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자, 안전 재고라는 것은 뭐냐? 이 재고 수준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평균 수요량, 그러니까 평균 소비율에 의해서 발생한 이 평균 수요량의 소비가 됐을 때에 평균 수요량이 소비가 됐을 때에 그때 재고 수준, 그게 이제 이 위치인데, 이것보다 이만큼을 더 많이 가지고 가자. 그게 이제 안전재고 세이프티 스탁입니다. 그러니까 리드 타임 기간 동안에, 이게 리드 타임 기간이요, 발생할 수요량의 평균치는 이만큼인데 그것보다 이 안전 재고량만큼 더 많이 재고를 가져가기 위해서 주문점을 이 안전 재고 더하기 평균 수요량,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문점은 안전 재고 플러스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량, 이제 그걸로 주문점을 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문점 시스템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전재고의 개념이 이제 여기에 있고, 그러면은 안전재고를 이제 어떻게 정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엑셀 시트로 이제 그 실습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주문점 시스템에서 지금 중요한 거, 그거는 두 가지를 정한다 그랬어요. 주문점과 주문량을 정하는데, 주문점은 아까 어떻게 정해진다고 했습니까? 주문점 리드 타임 기간 동안에 수요량에다가 평균 수요량이죠. 안전재고를 더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게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량입니다. 단위 기간 동안의 수요량이 D고, 그 리드 타임이 L이니까 D 곱하기 L 하면은 이게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율,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량. 그 다음에 안전재고. 이 안전재고를 SS라고 해놨어요. 안전재고. 이게 주문점, 리오더 포인트에서 RP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문점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는데,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점은 이렇게 정해지고, 주문량은 주문점과 관련 없이 어떻게 좀 일정량으로 정해두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EOQ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량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뭐 EOQ도 그런 데로 쓸만하다 그랬으니까 데이터가 조금 부정확하거나 알 수 없더라도 EOQ를 뭐 쓸 수 있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또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문점 시스템, 주문량과 그 주문점을 그렇게 정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좀 해보겠어요. 여기에 예제 1번 자료가 있습니다. 수요가 주당 200개이고 리드 타임이 3주. 그렇다고 하면은 이 리드 타임 기간 동안에 평균 수요는 600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안전재고 300을 더하면은 주문점은 9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안전재고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평균이 주당 200개이고 리드타임이 3주라고 하면은 평균 리드타임 기간 동안에 평균 수요는 6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당 표준 편차가 50개라고 했을 때 리드타임 기간 동안에 수요의 표준 편차는 87이 됩니다. 이 리드타임 기간 동안에 수요의 표준 편차는 주당 표준 편차에다가 3주를 감안하는데 곱하기 3이 아니라 루트 3을 곱하는 겁니다. 왜 루트 3을 곱하느냐? 중심 극한 정리라는 그 통계적인 원리를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통계학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리타임 동안에 수요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안전재고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안전재고량은 이 서비스 수준을 감안합니다. 97%의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결품이 될 확률이 3%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97%에 해당되는 표준화 계수를 찾고 이 리드타임 동안에 수요의 표준 편차에다가 이 표준화 계수를 곱하여서 안전재고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 그 서비스 수준을 97%로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점에 해당되는 표준화 계수가 아까 뭐라 했어요? 1.88? 뭐 이 정도로 아까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준 편차에 1.88을 곱해서 이 안전 재고량 이거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주문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실습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리드타임의 입력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리드타임 1일, 수송 리드타임 1일, 그래서 전부 2일이 됩니다. 또 수요량은 매일 하루에 1개에서 6개 사이로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 평균치가 3.5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주문점을 10개로 정해놓고 주문량을 8개로 정해놨다고 한다면은 최대 재고 수준은 18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주문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먼저 1일날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창고에 재고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2개 발생해서 저녁에는 창고의 재고가 1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발주되었지만은 아직 입고되지 않는 미입고 발주량이 8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용 재고는 이 12개에 8개를 더한 20개가 되겠죠. 1일날 가용 재고가 이제 20개인데 그러면은 이 2일날 그 다음에 2일날은 1일날 저녁에 창고 재고 12개가 이제 아침부터 유지가 되고 8개가 새로 들어와서 만약 수요가 3개가 발생한다면은 20에서 3을 뺀 17이 저녁에 창고 재고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저녁에 창고 재고나 가용 재고가 같은 값입니다. 왜냐하면은 발주되어서 아직 미입고된
주문량이 없기 때문이죠. 자, 또 3일날 보면은 3일날 아침에 창고 재고는 17개, 그리고 만약 수요가 4개 발생했다면은 창고 재고가 13개가 되고 가용 재고도 마찬가지로 13개입니다. 4일날은 수요가 6개 발생해서 창고 재고가 7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 7개는 주문점 10개보다 낮은 재고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용 재고를 기준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주문량 8개가 주문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리드타임 이틀 후에 입고될 예정이기 때문에 6일 날 8개가 입고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창고의 재고 수량과 가용 재고 수량을 확인해 가면은 언제 8개씩 주문해야 할지 그 주문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일 날 8개 주문이 되죠. 이것은 4일 날 주문한 이후에 3일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또 다음 주문은 9일인데 이거는 이틀 후가 되고 또 이틀 후에 11일 날 8개 주문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3일 후인 14일 날 8개가 주문이 됩니다. 이처럼 주문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문점 시스템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주문점과 주문량 두 가지를 정한다 그랬어요. 주문점은 리타임 동안의 수요일과 안전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는 거고 주문량은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관리하면 항상 이 주문점과 주문량 이 두 가지를 관리해야죠. 그 주문점을 정하고 또 주문량을 정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고 주문 주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문할 거냐 그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고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